차디찬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이곳은 태양그룹 본사의 최고층 회의실이다. 윤지아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결제판에서 쏟아져 내린 수십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종이 위로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은 그녀가 방금 겪은 모욕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녀는 회장 최다로와 그의 딸 최유라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안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굴욕감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삼키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최다로 회장은 거만한 표정으로 가죽 소파의 깊숙이 등을 기댄 채 지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 앉은 최유라는 붉은색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유라는 지안이 공들여 작성한 투자 유치 기획안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용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집어던진 참이었다. 그룹 내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꾸준히를 도맡아 해온 지안이었지만 그들에게 지안은 그저 자신들의 무능함을 가려주는 편리한 도구이자 화풀이 대상일 뿐이었다. 지안은 떨리는 손끝을 애써 진정시키며 찢어진 종이들을 파일 안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 집안이 거둬준 고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최다로의 차갑고 경멸 어린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지안의 귓가에 꽂혔다. 그는 지안의 부모님이 남긴 작은 회사를 교묘한 수법으로 삼켜버린 장본인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어린 지안을 거두어주는 척하며 철저히 세뇌하고 착취해왔다. 지안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기에 묵묵히 입술을 깨물며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태양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수모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기로 수백 번이나 다짐했다. 아빠, 저런 쓸모없는 기집애한테 말 섞을 필요 없어요. 내일 열리는 대규모 파티 준비나 제대로 하라고 지시하세요. 최유라는 팔짱을 낀 채 오만한 눈빛으로 지안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내일은 세계 최고의 투자 자본을 움직이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핵심 인물들을 초청하여 태양그룹의 명운을 건 대규모 자금 유치를 시도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유라는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고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지아는 유라의 날선 조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며 속으로 차가운 비수를 갈고 있었다. 이들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안이 단정한 목소리로 파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자 최다로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안에게 이번 행사에서 웨이터 복장을 입고 서빙이나 하라며 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많은 귀빈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였다. 하지만 지아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그의 부당한 명령을 조용히 수용했다. 그녀가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을 견디면서까지 태양그룹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최다로 회장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증거를 빼내기 위해서였다. 철저하게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모으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어둠 속의 그림자가 되었다. 최다로와 최유라가 비웃음을 남기며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홀로 남은 지안을 감쌌다. 그녀는 그제야 꼿꼿하게 세우고 있던 어깨를 아주 미세하게 늘어뜨리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불빛을 반짝이며 무심하게 도시를 밝히고 있었지만
지안의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만이 웅크리고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모욕과 멸시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고, 가끔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숨겨진 남편이 언제나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 존재는 지안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지안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보안 코드가 걸려있는 암호화된 USB를 꺼내어 어루만졌다. 이 작은 저장 매체 안에는 태양그룹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자금을 빼돌린 명백한 정황과 증거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최 씨 일가의 온갖 멸시를 견뎌내며 밤낮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파쇄된 문서를 맞춰가며 피땀으로 모은 결실이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 더 채워지면 완벽한 함정을 완성하여 그들의 목을 옥죄일 수 있었다. 지아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예리하게 벼려져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서둘러 흩어진 자료들을 가방에 챙겨넣고는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지안의 시선을 피하거나 뒤돌아서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조롱거리로 삼았다. 태양그룹 내에서 지안의 위치는 그야말로 동네북이나 다름없었고 누구나 만만하게 보고 짓밟을 수 있는 약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웅성거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꼿꼿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그녀가 품고 있는 거대한 복수의 계획 앞에서는 그저 하루살이의 날갯짓처럼 무의미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게 될 운명이었다. 비좁고 초라한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한 지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낡은 의자에 깊숙이 주저앉았다.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허울 좋은 직함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창고 같은 공간은 최다로 회장이 그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각 부서에서 떠넘긴 온갖 잡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밀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두 눈을 감고 엄지와 검지로 미간을 꾹꾹 눌러가며 뻣뻣하게 굳어버린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내일 열릴 예정인 대규모 파티의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야만 했다. 자칫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유라가 물어뜯을 것이 뻔했.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파티 참석자 명단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확인하던 지안의 시선이 특정 이름 앞에서 멈춰섰다. 에이펙스 홀딩스 총재 강태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순식간에 불규칙하게 요동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그가 내일 태양그룹의 파티에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은 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초특급 뉴스였다. 최다로와 최유라는 그를 구워 삶아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안의 표정은 그와 반대로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다. 강태혁이라는 남자는 대외적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업가이자 어떤 적수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포식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뇌물과 아첨을 바치며 줄을 섰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무능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없는 철저한 능력주의자였다. 최다로는 태혁의 잔혹한 성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어리석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 지아는 최 씨 일가가 내일 밤 어떤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조용히 서류를 덮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태혁은 결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때 지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가 짧고 가벼운 진동을 울리며 화면이 밝게 빛났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문자 메시지였지만 지안은 누구의 연락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급히 주변을 살폈다. 메시지 앱을 열자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화면 위로 떠오르며 그녀의 지치고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주어 고마워. 내일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거야. 지안의 차갑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흔들리며 입술 사이로 작고 안도하는 숨결이 새어나왔다.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야말로 지안이 숨기고 있는 진짜 무기였다. 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계 서열 1위의 총재이자 내일 파티의 초청객인 강태혁,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은 그가 바로 윤지안의 법적인 남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3년 전 우연한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지안의 영특함과 강인함에 매료된 태혁이 그녀에게 청혼하며 비밀리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태혁은 당장이라도 태양그룹을 짓밟고 지안을 구출하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완성하겠다는 지안의 굳은 의지를 존중하여 묵묵히 뒤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는 지안의 완벽한 방패이자 언제든 적의 심장을 꿰뚫을 창이었다. 지안은 휴대전화 화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고 애써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모욕과 멸시의 칼날 앞에서도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태혁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덕분이었다. 그는 지안이 어떤 선택을 하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이제 내일 밤이면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마침내 화려한 결실을 맺고 모든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는 통쾌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을 위해 지안은 오늘 밤도 기꺼이 악마들의 시녀 노릇을 감당했다. 지안은 답장 대신 휴대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내일 있을 파티의 동선과 행사장 도면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암기하기 시작했다. 웨이터 복장을 입고 행사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서빙을 하라는 최다로의 굴욕적인 지시는 오히려 지안에게 최상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다.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중요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기 때문이다. 최유라는 지안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겠지만 그것은 지안이 쳐놓은 치밀한 그물망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다. 모든 상황은 지안이 설계한 각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짙게 깔린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심야의 시간에도 지안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이중 장부를 꼼꼼하게 대조하며 내일 태혁에게 전달할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결합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수많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탈세와 뇌물수수 등 최 씨 일가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 모니터 화면 위로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태양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공중분해될 것이 자명한 일이었다. 지안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며 길게 기지개를 켰다. 밤샘 작업으로 인해 눈은 충혈되고 어깨는 뻐근하게 뭉쳐왔지만
지안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내일 밤 파티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과 돌발 변수들을 수십 번이나 시뮬레이션하며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완벽하게 숙지했다. 최다로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모습과 유라가 오만함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표정을 떠올리자 피로가 순식간에 가시는 듯했다. 지아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부모님을 향한 조용한 다짐을 속으로 읊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블라인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때쯤에야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한 목을 돌리며 밤새 어질러진 책상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그녀를 옥죄던 지옥 같은 시간도 영원한 작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아는 허름한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단정하게 가다듬고 표정을 지웠다.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하고 굴종적인 비서실장의 탈을 써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 다가온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전투에 임할 준비를 마쳤다. 출근 시간이 되자 회사는 내일 열릴 예정인 대규모 파티 준비로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럽고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유라는 아침 일찍부터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며 위세를 부렸다. 지아는 유라의 시야에 띄지 않게 조용히 행사장으로 향하며 동선을 체크하고 케이터링 업체와의 계약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했다. 웨이터 복장을 수령하기 위해 비품실로 내려가는 지안의 뒷모습을 보며 몇몇 직원들은 쯧쯧 혀를 차며 동정반조롱반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승자는 결국 마지막에 미소 짓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품실 직원이 건네주는 촌스럽고 사이즈조차 맞지 않는 남성용 웨이터 유니폼을 받아들고 지안은 잠시 걸음을 멈춰섰다. 유라가 고의로 지안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 지시한 것이 분명한 형편없는 옷이었지만 지안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것을 챙겨들었다. 오히려 옷이 헐렁하여 그 안에 초소형 도청장치나 카메라를 숨기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조건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지아는 탈의실 거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실소를 터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매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옷이 내일은 그들의 무덤을 파는 작업복이 될 것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한 지아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바닥을 청소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VIP 전용 테이블의 배치와 경호원들의 이동 경로를 매의 눈으로 파악하며 자신이 확보해야 할 최고의 명당 자리를 은밀하게 계산했다. 유라는 지안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을 걸레질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조소를 날렸고 다른 임원들도 유라의 눈치를 보며 지안을 피했다. 하지만 지안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 태역과 함께 최다로 부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순간만을 그리고 있었다. 모든 굴욕은 그 순간을 위해 지불하는 아주 값싼 이자에 불과했다. 오후 늦은 시간 행사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회장실에서 지안을 호출하는 날카로운 내선 전화벨이 울렸다. 지안이 먼지가 묻은 웨이터 복장 그대로 회장실에 들어서자 최다로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서류 뭉치를 지안의 얼굴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며 내일 파티에 사용될 예산 내역서에 오타가 하나 발견되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고작 쉼표 하나가 빠진 것을 트집 잡아 최고 재무 책임자인 지안을 웨이터 취급도 모자라 벌레 보듯 모욕하는 그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지안은 아무런 변명 없이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내까짓게 그따위로 일하니까 부모가 그 모양 그 꼴로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은 거야. 멍청한 것. 최다로의 폭언은 선을 넘고 있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들먹이며 모욕하는 순간 지안의 차분했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녀는 찰나의 순간 표정을 관리했다.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아는 다시 한번 굽신거리며 서류를 주워들고 회장실을 빠져나왔고 등 뒤로 유라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둬라. 지아는 차갑게 속삭였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심야, 시간 텅 빈 행사장에 홀로 남은 지아는 화려하게 세팅된 샹들리에 조명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내일 밤이면 이 찬란한 불빛 아래에서 탐욕에 찌든 무리들이 서로 가면을 쓰고 역겨운 가식의 파티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티의 한가운데서 자신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웅크려 있다가 가장 치명적인 독리를 드러내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참이었다. 지아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꺼져 있던 전원을 켜고 비밀 메신저에 접속하여 단 하나의 짧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송했다. 준비 완료. 내일 뵙겠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메시지를 전송한 지 단일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기대해도 좋아. 나의 가장 아름다운 여왕이라는 답장이 화면에 떠올랐다. 태역의 거침없는 애정 표현과 든든한 응원의 지아는 얼어붙었던 입술을 스르르 풀며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맹렬하게 굴러가기 시작하여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지아는 어두운 행사장을 뒤로 한 채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서며 내일 밤 펼쳐질 찬란하고도 잔혹한 피의 연회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의 등 뒤로 태양그룹의 거대한 간판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명운이 걸린 성대한 연회가 마침내 화려한 막을 올리며 서울 최고급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바닥의 최고급 대리석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실내를 가득 채운 화려한 꽃장식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기를 내뿜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유력 인사들과 재벌가의 주요 인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의 위세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세계 최고의 투자사인 에이펙스 홀딩스의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여 그룹의 치명적인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는 최다로 회장의 절박하고 탐욕스러운 속셈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최다로 회장과 최유라가 만면에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귀빈들을 맞이하며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히고 아첨을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뽐내기 위해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내일 당장 그룹이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손님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겉으로는 태양그룹의 건재함을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에이펙스 홀딩스 총재가 과연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인지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가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향후 재계의 서열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연회장 한 구석에서 윤지하는 사이즈도 맞지 않는 헐렁하고 촌스러운 남성용 웨이터 유니폼을 입은 채
묵묵히 빈 잔을 치우고 있었다.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견뎌내며 최다로가 지시한 굴욕적인 임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몇몇 임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는 대놓고 비웃음을 흘리거나 고의로 쓰레기를 그녀의 발밑에 버리는 등 유치하고 비열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들었다. 그러나 지아는 그런 유치한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쟁반을 단단히 쥐며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행사장 전체의 동태를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최유라는 붉은색의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연회의 진정한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틈틈이 행사장의 구석에서 비참하게 서빙을 하고 있는 지안을 힐끗거리며 입가에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조소를 흘렸다. 눈의 가시 같았던 지안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얄팍한 승리감에 도취된 유라는 오늘 밤 자신이 계획한 완벽한 함정을 통해 지안을 영원히 매장해 버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지안의 꼿꼿한 태도가 오히려 유라의 숨겨진 열등감을 더욱 자극하여 그녀를 이성 잃은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최다로 회장은 유력한 정관계 인사들의 테이블을 맴돌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며 뇌물이 담긴 봉투를 은밀하게 전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태양그룹의 부도덕한 자금 흐름과 횡령 사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투자금만이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강태혁 총재만 확실하게 구워 삼는다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만행들을 완벽하게 덮고 다시 한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그의 탁한 눈동자에는 오직 돈과 권력을 향한 짐승 같은 탐욕만이 가득 차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지아는 샴페인병을 들고 손님들의 테이블 사이를 조용히 유령처럼 오가며 귓가를 스치는 모든 대화들을 자신의 비상한 기억력 속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었다. 최다로가 어떤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약속하는지, 어떤 기업과 은밀한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지 등 그룹의 존망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녀의 헐렁한 유니폼 안쪽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천한 웨이터 따위가 자신들의 치명적인 비밀을 듣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혀를 놀렸고 그것은 지안에게 있어서 더없이 완벽한 사냥터와 같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어리석은 먹잇감들을 응시하는 차가운 포식자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꽉 막힌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최고급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절대 권력자 강태혁 총재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냉혹한 지배자의 기운을 강렬하게 내뿜으며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양그룹 연회장의 현재 상황과 참석자 명단을 보고하자 태혁의 입가에 선을 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아주 잠깐 머물렀다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위해 기꺼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윤지안의 굳건한 모습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그의 이성을 무섭게 자극하고 있었다. 태혁은 손목에 찬 최고급 시계를 확인하며 지안이 지난 3년 동안 최다로 일가에게 당해온 끔찍한 모욕과 핍박의 시간들을 떠올리자 참을 수 없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적진 한가운데 방치해야만 했던 뼈아픈 무력감은 그를 더욱 냉독하고
무자비한 사냥꾼으로 단련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밤 그는 단순히 투자자의 신분으로 연회장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함에 빠져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태양그룹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한 무자비한 처형자로 나서는 길이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태역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화려한 연회장한 최유라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지안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으로 다가가 그녀를 둘러싸고 날선 조롱과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라의 무리들은 지안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고 일부러 샴페인을 바닥에 쏟거나 빈잔을 무례하게 내밀며 그녀의 인내심을 얄밉게 시험하려 들었다. 지안은 그들의 유치한 괴롭힘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척하며 기계적인 동작으로 바닥을 닦고 빈잔을 수거했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만 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유라는 지안의 덤덤한 태도에 오히려 약이 올랐는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고의로 지안의 발치에 떨어뜨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끈적한 샴페인이 지안의 낡은 유니폼 바지를 적셨지만 유라는 어머 실수라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쏠렸고 연회장 안에는 순간적으로 서늘하고 불편한 정적이 감돌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지안을 도와주거나 유라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길들여진 방관자들이었고 오히려 지안이 겪는 굴욕적인 상황을 하나의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취급하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지안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음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피가 섞인 샴페인을 무심히 닦아내는 지안의 창백하지만 꼿꼿한 옆얼굴은 오히려 그녀를 괴롭히는 유라의 비열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묘한 위압감마저 풍기고 있었다. 유라는 지안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짜릿한 우월감을 만끽했지만 지안의 눈동자 속에 담긴 얼음장 같은 차가움과 경멸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채 어리석게 웃고 있었다. 지안은 피나는 손을 앞치마에 쓱 문지르고는 쟁반을 들고 다시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안이 자리를 피하자 유라를 비롯한 무리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지안의 출신 배경과 부모님의 불행한 죽음까지 들먹이며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모독을 쏟아냈다. 그들은 태양그룹이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배은망덕한 계집애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소문은 곧 연회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지안을 완벽한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지안은 행사장 구석의 어두운 기둥 뒤에 서서 그들의 역겨운 험담을 빠짐없이 녹음기에 담으며 차가운 분노를 차곡차곡 깊은 곳에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 모든 수모는 내일 아침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이자 파멸의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티가 중반으로 접어들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최다로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에이펙스 홀딩스와의 협력을 기원하는 가식적이고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딸 유라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전설적인 보석 태양의 눈물을 행사장에 전시하여 귀빈들에게 특별히 공개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중앙 무대 위로 눈부시게 빛나는 붉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 화려한 자태를 마침내 드러냈다. 유라는 무대 중앙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독차지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사람들은 그 목걸이의 영롱한 빛깔에 압도되어 탄성을 터뜨렸다. 태양의 눈물이라 불리는 그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태양그룹의 막대한 재력과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상징하는 위대한 상징물로서 오늘 연애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완벽한 도구였다. 최다로는 이 목걸이를 전시함으로써 에이펙스 홀딩스 측에 자신들의 탄탄한 자본력과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얄팍하지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수백억 원의 거금을 들여 무리하게 구입한 것이었다. 유리 진열장 안에서 붉은 빛을 뿜어내는 보석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태양그룹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를 떠올리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지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차갑게 응시하며 유라가 파놓은 유치하고도 뻔한 함정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사람들이 보석 관람을 마치고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유라가 전시된 진열장 쪽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연회장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진열장 유리가 열려 있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태양의 눈물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고, 귀빈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릴까봐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음악은 거칠게 중단되었다. 지아는 이 모든 총극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유라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역겨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하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의 형편없는 연기를 지켜보았다. 최다로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여 즉시 경호원들을 호출했고, 행사장의 모든 출입문을 굳게 봉쇄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에이펙스 홀딩스 총재의 귀에 들어가 투자가 무산될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 보석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문들로 인해 연회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밀실로 변했고, 갇혀버린 손님들의 웅성거림과 불만 섞인 목소리가 얽히며 내부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에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이 끔찍한 소란 속에서도 지아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폭풍 후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무서운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최다로를 붙잡고 엉엉 울며 행사장에 있던 외부인은 철저하게 신분이 검증된 귀빈들을 제외하면 행사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천박한 서비스 직원들 뿐이라고 악을 썼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가락은 정확히 구석에 서 있는 윤지안을 향해 곧장 뻗었고, 저 여자가 평소에도 그룹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니 필시 앙심을 품고 보석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며 소리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라의 손끝을 따라 일제히 헐렁한 웨이터 복장을 입고 피 묻은 손을 앞치마에 감추고 있는 지안에게 쏠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혐오 그리고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유라의 치밀하고 악독한 모함은 지안을 완벽한 범죄자로 몰아가며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최다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안을 향해 살기 등등한 눈빛을 번뜩이며 당장 저 배은망덕한 년의 몸을 샅샅이 뒤져서 훔친 보석을 찾아내라고 경호원들에게 잔혹한 명령을 하달했다. 그는 지안이 평소 자신의 비리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도둑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씌워 감옥에 쳐넣고 그녀를 영원히 매장해버릴 작정이었다.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서너 명이 거친 발걸음으로 지안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귀빈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둥글게 공간을 만들어 그 야만적인 광경을 방관했다. 지안은 자신을 포위하며 다가오는 덩치 큰 사내들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그들의 폭력적인 시선을 마주했다. 지안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무언가 이물감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아까 유라가 샴페인 잔을 깨뜨리며 고의로 부딪혀 왔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눈치채고 있었지만 굳이 그것을 꺼내어 확인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보석을 발견하고 먼저 꺼내놓았다면 유라는 지안이 훔친 것을 들켜서 핑계를 댄다고 몰아갔을 것이 뻔했고 억울함을 증명할 어떤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공개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극단적인 상황이야말로 다가올 통쾌한 반전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고 판단하며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기꺼이 스스로 호랑이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법이었다. 경호원들은 거친 손길로 지안의 얇은 팔을 강제로 붙잡아 뒤로 꺾고 다른 한 명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헐렁한 유니폼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며 모욕적인 신체 검사를 강행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수치스러운 폭력에도 지안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단단히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거친 손길을 묵묵히 버텨내며 치욕스러운 순간을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흉터처럼 새겨 넣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이 썩어빠진 인간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환멸과 혐오만이 가득했고 그 차가운 기운은 오히려 그녀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경호원들조차 섬뜩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다. 지안의 꺾인 팔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오직 출입문 쪽만을 매섭게 응시하며 버텼다. 마침내 지안의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에서 붉은 빛을 영롱하게 뿜어내는 수백억 원짜리 태양의 눈물 목걸이가 발견되자 연회장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엄청난 탄성과 경악 섞인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경호원이 붉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높이 치켜들며 흔들어 보이자 사람들은 지안을 향해 배은망덕한 도둑년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끔찍한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하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몰아세웠다. 완벽하게 준비된 덫에 걸려들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린 지안을 보며 유라는 무너져 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안도하는 척 연기하며 속으로는 통쾌한 승리감에 젖어 악마 같은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이제 윤지안이라는 이름은 재계에서 영원히 지워질 비참한 운명만을 앞두고 있는 듯 보였다. 최다로 회장은 분노로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뜨고 지안의 뺨을 향해 두꺼운 손을 무자비하게 날렸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안의 고개가 꺾이며 창백한 입술 모서리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더러운 도둑년아, 당장 경찰에 넘겨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겠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포효했고 지안은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며 무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유라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동정심을 갈구하는 불쌍한 피해자인 척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지안의 처참한 몰락을 기뻐하며 잔인하게 번뜩였고 그 추악한 본성은 붉은 드레스보다 더 섬뜩했다. 억울한 누명과 폭력 속에서도 지안의 허리는 한치도 굽혀지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호텔 1층 로비의 회전문이 거칠게 회전하며 열리고
숨막힐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강태혁 총재가 수십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최정예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은 그의 넓은 어깨와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걸어 나온 무자비한 사신처럼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며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짙은 공포를 남겼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그의 엄청난 기세에 눌려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고 태혁은 굳게 담은 입술, 새로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오직 아내가 있는 최고층 연회장만을 향해 긴 다리를 뻗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의 눈동자에는 피 튀기는 살기가 더욱 짙게 차오르고 있었다. 다시 연회장 안 최다로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지안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결박하고 그녀의 무릎을 강제로 바닥에 꿇리려 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극에 달하며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모든 귀빈들이 지안을 향해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그 고립무원의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강인한 눈동자로 유라와 최다로를 번갈아 노려보며 다가올 피해 심판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번진 선명한 핏자국과 찢겨진 유니폼은 오만하고 잔인한 자본주의 괴물들이 만들어낸 참혹한 재단 위의 재물 같았지만 지아는 기꺼이 피를 흘리며 자신의 진짜 왕이 이 어둠을 찢고 강림할 그 폭발적인 순간만을 초있게 하며 버티고 있었다. 거대한 심판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찰나 굳게 잠겨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황금빛 이중문이 쾅하는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거칠게 부서지듯 열리며 내부를 감돌던 혼란스러운 소음들을 단번에 집어삼켰다. 파티장의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문턱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거대한 실루엣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에 짓눌려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사방을 울리던 거친 욕설과 비웃음이 얼어붙고 최다로와 최유라마저 경악으로 굳어버린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분노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권력자 강태혁이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태양그룹의 무덤을 파기 위한 제왕의 행차가 마침내 그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거칠게 뺨을 맞고 고개가 꺾인 윤지안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다로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연회장 한가운데 무릎이 꿇린 채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비참한 몰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백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며 묘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수백억 원짜리 보석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년이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방에서 끔찍한 욕설과 저주가 빗발치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오직 굳게 닫힌 거대한 출입문만을 응시하며 차갑게 얼어붙은 이성을 단단히 유지했다. 최유라는 아버지의 폭력의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겉으로는 끔찍한 충격을 받은 가여운 피해자인 척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 자락을 쥐고 파르르 떨며 지안을 향해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배신감에 치를 떠는 목소리로 가식적인 절규를 토해냈다. 태양그룹이 고아나 다름없는 널 거두어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앉혀주었는데 그 은혜를 보석 도둑질로 갚다니 인간도 아니라는 유라의 외침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완벽하게 자극했다. 군중들은
유라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 지안을 향해 당장 저 짐승만도 못한 여자를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었다. 사람들의 맹목적인 비난과 동조에 한껏 고무된 최다로 회장은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더욱 기고만장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곧 도착할 에이펙스 홀딩스 총재의 심기를 거스르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단호한 대처 능력을 과시할 기회라고 여겼다. 최다로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연 회장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윤지안을 이 시간부로 태양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퇴직금은커녕 그동안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철저하게 청구하여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벽한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악독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최다로의 해고 통보와 잔혹한 협박이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유라와 그녀의 무리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그룹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던 지안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기에 그녀의 비참한 몰락은 그들에게 더 없는 유의거리이자 통쾌한 복수였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수치스러운 조롱을 당하는 지안의 곁으로 유라가 천천히 다가와 뾰족한 구두굽으로 지안의 낡은 유니폼 자락을 신경질적으로 밟아 지식이며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분수를 모르고 까부는 천한 것들의 말로라며 유라는 입술을 비틀어 독사처럼 섬뜩하고 교활한 미소를 거침없이 흘렸. 지아는 자신의 옷자락을 짓밟고 있는 유라의 화려한 구두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핏방울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방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 동안 이 악마 같은 부녀에게 당해온 수많은 모욕과 핍박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억울함보다는 오히려 짙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침내 이 역겨우 화마사오보 저시오 자시 잘스루 자르모스 이슌의 삼이 내게스르에고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주어졌고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속으로 초입기를 하듯 시간을 가늠하던 지아는 서늘한 눈동자를 천천히 들어올려 유라의 오만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당겼다. 피를 흘리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비웃듯 미소 짓는 지안의 기괴한 반응에 유라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완벽하게 무너져서 눈물 콧물 쏟으며 바닥을 기어야 할 여자가 오히려 자신을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는 상황은 유라의 빈약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며 이성을 마비시켰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유라는 앙칼진 목소리로 경호원들에게 당장 저 미친년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지식이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짐승처럼 묶어두라고 광기 어린 명령을 쏟아냈다. 그 누구도 유라의 무자비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화려한 연회장은 오직 한 명의 억울한 희생양을 물어뜯기 위해 광분하는 잔혹한 콜로세움으로 변모해 있었다. 경호원들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냥개처럼 더욱 거친 손길로 지안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녀의 고개를 바닥으로 강제로 처박으려 위협적인 힘을 가했다. 뼈가 부러질 듯한 끔찍한 고통이 양팔을 타고 전해졌지만 지아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폭력에 맞서 입자국이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처절하게 버텨냈다. 그녀는 무릎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더러운 인간들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로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며 끝까지 저항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창백한 이마에는 고통으로 인한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지안의 끈질긴 반항에 분노한 최다로는 씩씩거리며 직접 다가와 두꺼운 구두발로 지안의 얇은 어깨를 자비 없이 걷어차며 폭언을 쏟아냈다.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천의 고아를 거두어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흉악한 범죄자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며 악을 썼다. 그는 경찰 인맥을 총동원하여 지안에게 절도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최소 20년은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야 말겠다며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잔혹한 권력을 과시했다. 사람들은 최다로의 잔인한 선언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안의 인생은 그들의 무책임한 혀끝에서 이미 형장의 이슬처럼 철저하게 찢기고 짓바려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마녀사냥의 광기로 치달으며 절정에 달했을 때 몇몇 귀빈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침묵으로 방관할 뿐이었다. 권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이 냉혹한 세계에서 최다로 회장에게 밉보여 자신의 이익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개 횡령범으로 몰린 직원을 동정할 바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철저한 계산 끝에 지안을 제물로 삼아 태양그룹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며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이 비극적인 쇼를 조용히 관전하는 잔인한 관객이 되었다. 지안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차가운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이 역겨운 자본주의의 민낯을 하나도 빠짐없이 뇌리 깊숙한 곳에 뼈아프게 새겨넣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억압에 지안의 체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짓눌린 팔다리에서는 감각이 사라져가며 호흡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태역에 대한 아주 작은 불안감이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어 그 나약한 생각을 지워버렸다. 태역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 끔찍한 시간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적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기다림의 과정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지안은 다시 한번 시선을 들어 굳게 닫힌 연회장의 거대한 이중문을 노려보았고 그 순간 기적처럼 문 밖에서 무언가 묵직하고도 심상치 않은 마찰음이 미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미세한 마찰음은 곧이어 수십 명의 건장한 발걸음 소리로 증폭되며 두꺼운 문 너머로 묵직한 진동을 만들어내어 파티장 내부의 공기를 기묘하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왁자지껄하게 지안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문 밖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이고 불길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고 최다로 역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호원들을 향해 문을 확인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문 쪽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마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양쪽의 두꺼운 원목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듯 거칠게 안쪽으로 열려 젖혀졌다. 파열음과 함께 실내로 들이닥친 것은 차갑고도 묵직한 살기를 품은 밤 공기였고 그 공기는 순식간에 화려한 연회장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다.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린 문 너머로 검은 정장을 일사불란하게 맞춰 입은 수십 명의 거구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와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어설픈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벌하고도 전문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훈련된 군견처럼 날렵하게 행사장 내부를 장악하고 참석자들을 위협적으로 포위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압도적인 상황에 귀빈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최다로 회장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이 침입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화려했던 축제의 공간은 단 몇 초 만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무덤처럼 변해버렸고
숨막히게 얼어붙은 정적만이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양쪽으로 도열하며 길을 트자 그 중심에서 지옥의 입구를 걸어 나오는 절대적인 지배자처럼 강태혁 총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묵직하게 짓누를 때마다 연회장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의 심장 박동은 그 느릿한 박자에 맞춰 얼어붙어 갔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살기였다. 그의 차가운 흑요석 같은 눈동자는 감정의 한 톨조차 허락하지 않는 절대 영도의 냉혹함으로 맹렬하게 빛나며 행사장 전체를 압도적으로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쥐고 흔드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절대 권력자 강태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귀빈들은 호흡마저 멈춘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뉴스나 경제 잡지에서만 보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 이토록 끔찍한 분노의 기운을 뿜어내며 눈앞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감히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최다로는 방금 전까지 지안을 짓밟으며 과시했던 알량한 권력 따위는 우주먼지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극도의 공포로 인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난 태혁이 자신이 만들어낸 난장판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 입술만 파르르 떨며 다리가 완전히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극도의 당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투자금을 챙겨야 한다는 탐욕이 공포를 억누른 최다로는 억지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비굴하게 태혁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유, 강 총재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첨을 늘어놓으며 비루한 환영 인사를 건넸다. 최다로는 어떻게든 태혁의 시선을 피투성이가 된 지안으로부터 돌리기 위해 손을 내저으며 불미스러운 도둑질 사건이 발생하여 잠시 소란스러웠다며 이 쓰레기 같은 년을 당장 치우겠다고 짓거렸다. 하지만 태혁은 최다로의 벌레 같은 인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철저하게 무시한 채 굳게 다문 입술 새로 한기 서린 차가운 콧숨만을 거칠게 내뱉었다. 아버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본 최유라는 자신이라도 나서서 이 매력적이고 권력 있는 남자에게 눈도장을 찍어야겠다는 어리석은 계산으로 화려한 미소를 장착하고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 앞서풀 여미는 척하며 태혁의 앞을 막아서고는 총재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자신의 미모와 여성성을 무기 삼아 교태 섞인 목소리를 흘렸다. 저 천박한 서비스 직원이 제 소중한 보석을 훔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란이 있었다며 지안을 헐뜯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유라의 뻔뻔한 연기는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유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혁의 곁을 지키던 덩치 큰 경호원이 짐승을 쫓아내듯 거친 손길로 그녀를 거세게 밀쳐냈다. 경호원의 거친 완력에 밀려난 유라는 보기 흉하게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지만 태혁은 단 한 번도 그녀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과 매서운 시선은 오로지 연회장 중앙에 끔찍한 몰골로 무릎 꿇려 있는 단 한 사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 윤지안에게만 강렬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찢어진 옷자락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멍든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힌 선명한 핏방울을 확인한 순간 태혁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억눌려 있던 짐승 같은 광기가 터져버렸다.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분노의 기운에 파티장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지며 사람들의 피부를
날카롭게 찌르는 듯했다. 태역의 무서운 시선이 지안의 양팔을 강제로 결박하고 있는 태양그룹의 경호원들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자 그 사내들은 마치 사신의 낫이 목덜미에 닿은 듯한 끔찍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가 입을 열어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선 눈빛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의 목숨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사내들의 척수를 타고 찌릿하게 번져갔다. 경호원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지안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치며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발버둥 쳤고 그 누구도 태역의 분노가 소용돌이치는 반경 안으로 감히 발을 들이려 하지 못했다. 구속에서 풀려난 지안은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오직 굳건한 태역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안을 올가매던 더러운 손길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자 태역은 비로소 무거운 구두굽을 움직여 그녀가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느릿하지만 확고한 보폭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넓은 연회장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쥐 죽은 듯한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고 귀빈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태역이 지안에게 가까워질수록 최다로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감히 나서서 총재의 앞길을 막아설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식은땀만 뻘뻘 흘렸다. 그저 도둑질을 한천한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 위대한 권력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 굳게 믿고 싶어하는 최다로의 어리석은 바램은 곧 산산조각이 날 참이었다. 마침내 지안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태역은 산처럼 거대한 체구를 굽혀 천하를 호령하는 무릎을 가장 비천한 도둑으로 몰린 한 여자 앞에서 아주 주저없이 꿇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연회장 곳곳에서 헉하는 억눌린 헛숨이 터져 나왔고 최다로의 두 눈은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태역은 주변의 경악스러운 반응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핏기 없는 작은 얼굴만을 애절하고 찢어질 듯한 눈빛으로 가득 담으며 거친 숨을 골랐다. 냉혹한 지배자의 완벽한 가면이 무참하게 벗겨지고 오직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상처 입은 남자의 절절한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태역은 자신의 가슴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지안에 찢어진 입술 모서리에 맺힌 붉은 핏자국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분노로 인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크고 단단한 손끝이 지안의 멍든 뺨에 닿자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갑던 눈빛이 순간 속절없이 무너지며 투명한 물기를 가득 머금었다. 늦어서 미안해라는 태역에 낮고 잠긴 목소리가 지안의 귓가에 닿는 순간 지난 3년간 홀로 버텨왔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며 깊은 안도감이 그녀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지안은 어떠한 대답 대신 그의 커다란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겹쳐 올리며 지친 눈빛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시선을 교환하는 두 사람 주변으로는 마치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기묘하고도 신성한 결계가 처진 것 같았고 감히 누구도 그 무거운 침묵을 깰 엄두를 내지 못했다. 최다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며 총재님, 도대체 왜 저런 더러운 년에게 직접 손을 대십니까? 라는 멍청한 질문을 속으로 수백 번이나 반복하며 끝없이 혼란스러워했다. 유라 역시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눈으로 태역의 다정한 손길을 받는 지안을 질투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노려보며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려 헝클어진 머리를 세차게 저어댔다.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고 더섭는 현실 부정은 태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파티장을 향해 거대한 몸을 돌리는 순간 철저하고 무참하게 부서질 운명이었다. 태혁은 입고 있던 맞춤형 최고급 재킷을 벗어 지안의 가냘픈 어깨 위로 따뜻하게 덮어주며 그녀의 찢어진 옷차림을 정성스럽게 감싸주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지안을 자신의 든든한 품으로 단단히 끌어당긴 태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넓은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백 명의 군중들과 덜덜 떨고 있는 최다로 부녀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방금 전까지 지안을 바라보던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던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끔찍하고 무자비한 살기가 공간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태역의 그 단 한 번의 서늘한 시선 교환만으로도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단단히 씌워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절망했다.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태역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거대한 연회장의 텅 빈 공기를 가르며 모든 사람의 고막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며 헤어날 수 없는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의 잔혹한 하명이었으며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밀도는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끔찍하고 파괴적이었다. 감히 내 여자의 몸에 손을 대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오늘 밤 이 문을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선고는 곧 현실이 될 무자비한 피해 숙청을 예고했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연회장은 찬란한 축제의 공간에서 순식간에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심판의 형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었다. 강태혁의 입에서 흘러나온 서늘한 경고는 연회장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며 사람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끔찍한 정적 속에서 오직 태혁의 품에 안긴 지안의 고른 숨소리만이 미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지안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던 귀빈들은 이제 자신들의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공포와 후회에 휩싸여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절대 권력자가 한낱 도둑으로 몰린 서비스 직원에게 이토록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그들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최다로 회장은 여전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공만 멍하니 응시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진정시키고는 다시 한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태혁에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강 총재님, 무언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천박한 여자는 저희 그룹의 보석을 훔친 파렴치한 횡령범일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권력과 찬란한 제국이 저 남자의 손짓 한 번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태혁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 끝까지 천박하다는 망발을 쏟아내는 최다로를 향해 마침내 지옥의 야차와도 같은 끔찍한 시선을 던지며 입술을 비틀었다. 천박하다고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이름이 아니다라며 태혁은 짐승처럼 낮고 거칠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한마디에 최다로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비틀거렸고 주변에 있던 임원들 역시 사색이 되어 한 걸음 뒤로 다급하게 물러섰다. 태혁이 지안의 얇은 허리를 감싸 안은 팔에
더욱 강한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빈틈없이 끌어당기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의 얽힌 몸짓에 꽂히며 경악으로 물들었다.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무겁고 기괴한 침묵을 단번에 깨뜨리며 강태혁의 입에서 마침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선언이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너희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함부로 짓밟고 모욕한 이 여자가 바로 에이펙스 홀딩스의 안주인이자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내 아내 윤지안이다. 그의 단호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는 거대한 폭탄처럼 연회장 한가운데로 떨어져 무시무시한 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내 아내다라는 그 네 글자의 짧고 묵직한 단어는 태양그룹의 오만한 권력자들을 순식간에 사형대로 끌고 가는 잔혹한 집행선고이자 지안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구원이었다. 태역의 입에서 떨어진 아내라는 단어는 군중들의 뇌리를 하얗게 표백시키며 일순간 그들의 사고 회로를 완벽하게 정지시켜버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했다. 최다로를 향해 열렬히 아첨하던 정재계의 거물들조차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세계 제일의 권력자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비백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누군가는 들고 있던 최고급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그 소리조차 묻힐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절망과 끔찍한 공포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들의 하찮은 알량함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쥐고 흔드는 괴물을 적으로 돌렸다는 명백한 사실이 그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틀어막고 있었다. 지안을 향해 가장 앞장서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던 한 중견기업의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뇌물 자금을 쏟아부으며 간신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오늘 뱉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주변의 다른 귀빈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들이 지안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되짚어보며 닥쳐올 무자비한 경제적 보복에 대한 공포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권력의 달콤한 냄새를 쫓아 불나방처럼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불러온 거대한 파멸의 불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지안의 뺨을 때리고 그녀의 인생을 끝장내겠다고 떵떵거리던 최다로 회장 본인이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입을 크게 벌리고 헉헉거리며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기도가 꽉 막혀버린 듯 거친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자신이 이 늙은 손으로 직접 에이펙스 홀딩스 총재의 아내를 폭행하고 도둑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최다로는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굳은 채 넘어갔고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머리를 부딪히며 참담하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끔찍한 모습을 지켜본 최유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바닥을 기어가며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평소에 오만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구겨진 채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꼴은 가장 비참하고 애처로운 패배자의 몰골 그 자체였다. 그녀는 태역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살벌한 경호원들이 즉각 무자비하게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총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여자가 아니 지안이가 사모님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유라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역겨운 목소리로 목숨을 구걸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버린 유라는 갑자기 기절했다. 깨어난 최다로의 멱살을 거칠게 부여잡고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늙은 아버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아빠가 전연을 회사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끔찍한 꼴을 당할 일은 없었다며 유라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최다로의 주름진 얼굴을 피가 나도록 핥히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평생을 오냐오냐 하며 세상 물정 모르는 괴물로 키워낸 딸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을 물어뜯는 폐륜적인 광경에 최다로는 넋이 나간 듯 허어로운 허수습만 흘렸다. 사랑과 신뢰라고는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던 탐욕스러운 모래알 가족의 말로는 서로를 향해 독리를 드러내며 자멸하는 가장 구역질나고 끔찍한 비극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었다. 지아는 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짐승처럼 울부짖는 유라의 모습을 태역의 따뜻한 품에 안긴 채 차갑고 건조한 시선으로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바닥에 지시기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처참한 꼴은 가식의 껍데기가 벗겨진 자본주의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통쾌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이런 하찮고 비열한 인간들 밑에서 굽신거리며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지난날에 대한 지독한 환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아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태역의 단단한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더 이상 이 역겨운 구경거리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듯 눈을 차갑게 내리깔았다. 지안의 뇌리에는 부모님의 회사가 억울하게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던 그 춥고 비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 깊은 곳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다로는 어린 지안을 거두어주는 척하며 철저한 세뇌와 학대를 일삼았고 그녀가 지닌 천재적인 재무 능력을 교묘하게 착취하여 지금의 태양그룹을 키우는데 더러운 도구로 사용해왔다. 그 지옥 같은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기꺼이 노예의 삶을 자처했던 지난 3년의 피튀기는 인내가 드디어 화려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태역의 넓고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동안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을 남몰래 조용히 흘려보냈다. 태역은 지안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낸 듯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술을 맞추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군중들과 널브러진 최씨 일가를 향해 얼음장 같은 눈빛을 던졌다. 이 더러운 쓰레기장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오늘 내 아내를 향해 지저댄 개새끼들은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신원을 확보하라고. 태역은 경호팀장에게 차갑고 잔혹하게 명령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진 무자비한 지시는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사방에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최정예 경호원들은 지체 없이 움직이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덜덜 떠는 사람들의 소형 통신기기를 압수하며 완벽한 통제 상태를 만들어냈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최정예 경호팀은 파티장 내부에 갇힌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그 누구도 외부로 연락을 취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고 억압적인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들은 검은 정장 안쪽에 소지한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과시하듯 드러내며 섣불리 저항하려는 자들의 무릎을 무자비하게 걷어차 바닥에 꿀리며 짐승 다루듯 억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다. 태역의 오른팔이자 수석 비서인진 비서관은 싸늘한 표정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두드리며 연회장 안에 모든 무선 통신망을 강제로 차단시켜버림으로써 이 공간을 완벽한 정보의 무덤으로 만들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오만한 자본가들은 이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다가올 파멸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비참한 죄수 신세로 전락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거대한 사냥꾼과 도간에 든 가련한 쥐떼들의 처참한 도살장으로 변모해버렸고 빠져나갈 구멍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태역은 쓰러진 최다로를 짐승 다루듯 발로 툭툭 건드려보는 경호원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저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띤 채 파괴적인 다음 단계의 복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제어 기기를 꺼내어 무언가를 조작했고 곧이어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영상 장치가 갑작스럽게 환한 빛을 뿜어내며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안이 지난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밤낮 없이 수집해온 태양그룹의 추악한 비리와 만행이 낱낱이 기록된 심판의 상자가 열리는 끔찍한 신호탄이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어두워진 연회장을 기괴하게 비추자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화면에 떠오른 충격적인 문건들이 선명하게 반사되며 경악의 빛이 짙게 서리기 시작했다. 지안이 서비스 직원 복장으로 위장하여 파티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녹음했던 비밀 음성 기록들까지 연회장의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위선을 발가벗겼다. 뇌물수수와 불법 청탁 그리고 은밀한 뒷거래와 관련된 추악한 대화 내용들이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폭로되자 행사장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자신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귀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확성기를 끄라고 발악했지만 에이펙스 홀딩스의 경호원들은 차가운 무기를 들이밀며 그들의 난동을 단숨에 제압했다. 지안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암호화된 자료들이 영상을 통해 재생되자 최다로 회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에 뇌물을 상납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화면 가득 쏟아지기 시작했다.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된 횡령 금액과 은밀하게 체결된 더러운 뒷거래의 계약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자 영상을 바라보던 귀빈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버렸다. 자신들의 이름이 연루된 불법적인 거래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고위 관료들과 기업가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피해 당장이라도 쥐구멍으로 숨고 심정이었다. 지안이 묵묵히 견뎌온 굴욕의 시간들은 이렇게 완벽하고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부를 가장 잔혹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거대한 영상 장치에는 태양그룹이 해외 도피처에 설립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명단과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수조 원대 자금의 복잡한 세탁 경로가 완벽한 도표로 그려져 있었다. 이는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지안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1급 기밀 자료였으며 철저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 폐역의 보안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의 걸작이었다. 최다로가 에이펙스 홀딩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조작했던 거짓 재무제표의 원본 기록이 화면 우측에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나자 그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 되었다. 이 거대한 금융 범죄의 규모 앞에 사람들은 턱이 빠질 듯한 충격을 받았고 몇몇은 경찰에 체포될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리기도 했다. 화면을 통해 계속해서 폭로되는 태양그룹의 구역질. 나는 민낯은 단순히 횡령과 배임을 넘어 수많은 하청 업체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악랄한 횡포의 역사까지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에서 최다로가 뱉어낸 천박한 폭언과 유라의 경박한 조롱이 생생한 음성으로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남은 한 줌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소멸해 버렸다. 기절해 있던 최다로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만 거대한 영상에 띄워진 자신의 범죄 기록들을 마주하고는 발작을 일으키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다시 한번 끔찍한 절망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의 견고한 모래성은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화면의 폭로가 절정에 달하며 연회장 내부가 끔찍한 공포로 물들어갈 무렵 굳게 닫힌 창문 너머 저 멀리서 날카롭고 요란한 경찰차의 경보음 소리가 때를 지어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혁이 미리 손을 써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병력들이 태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최다로를 긴급 체포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고 있는 중이었다. 경보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행사장의 벽을 뚫고 들어오자 군중들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뼈저린 절망감에 사로잡혀 바닥에 엎드린 채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때 서울의 야경을 발밑에 두고 오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던 최고급 연회장의 꼭대기층은 이제 죗값을 치르기 위해 대기하는 가장 높은 지옥으로 변모해 있었다. 태혁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최다로의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태양그룹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라는 잔혹하고도 확고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법의 심판은 물론이고 에이펙스 홀딩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총동원하여 내놈들이 평생을 바쳐 긁어 모은 모든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뼛속까지 파멸시켜주겠다는 그의 선언은 절대적인 사형 선고였다. 최다로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유라 역시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완전히 미쳐버리기 시작했다. 태혁은 외부의 소란스러운 경보음 소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로지 자신의 품에 안긴 지안의 핏기 없는 얼굴을 살피며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는 크고 따뜻한 손바닥으로 지안의 차가운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엄지손가락으로 눈가에 맺힌 그녀의 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로 천천히 닦아주었다. 3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냐고 묻는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는 이 지옥 같은 곳에 그녀를 홀로 남겨두어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젓고는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믿었기에 단 한순간도 두렵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그의 단단한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애틋한 위로를 주고받은 태혁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려 무너진 이중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전 경호팀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경찰이 도착하면 우리가 수집한 모든 비리 증거 자료를 원본 그대로 넘기고 최다로 일가가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라고 차갑 명령했다. 그리고 감히 내 아내를 향해 지저댄 저 쓰레기 같은 하객들 역시 그들의 회사가 내일 아침 부도를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투자금을 즉각 회수하라고 덧붙였다. 그의 무자비한 마지막 명령은 연회장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고된 절대적인 사형 판결이었고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규했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지아는 아주 잠시 멈추어 서서 고개를 돌려 등 뒤에서 처참하게 짓바려 있는 최다로와 최유라 부녀의 몰락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차갑게 눈에 담았다. 권력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타인의 삶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지. 그들은 이제 평생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유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허공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최다로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반신이 마비된 듯 입을 벌린 채 침만 줄줄 흘리고 있었다. 지아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의 한 점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을 거두며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과거와 영원하고도 완벽한 작별을 고했다. 태혁은 지안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을 짧게 훑어보고는 혹시라도 그녀의 마음에 일말의 상처가 남을까 우려되어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힘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과거의 쓰레기들은 이제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치워줄 테니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찬란하고 눈부신 미래만 자라보면 된다며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그의 확고하고도 다정한 위로는 지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 같은 불안감마저 완벽하게 씻어내 주었고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며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3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한 그녀의 앞에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걷게 될 눈부신 꽃길만이 끝없이 펼쳐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안과 태혁이 나란히 걸어나가는 거대한 이중문 너머로는 연회장 복도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들이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전보처럼 눈부시고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지안의 발걸음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무겁고 억눌렸던 비참한 걸음걸이와는 전혀 다르게 한 마리 우아한 백조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태역의 커다란 겉옷은 비록 낡고 찢어진 서비스 직원 유니폼을 가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세상 어떤 화려한 명품 드레스보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갑옷이었다. 두 사람의 굳건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을 박박 끼며 처절한 지옥불 속에서 몸부림쳤다. 연회장을 뒤흔들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무장한 경찰 병력과 검찰의 특별 수사관들이 거대한 이중문을 완전히 부수고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들이닥친 제복의 물결은 오만함에 찌들어 있던 썩은 자본가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사신의 행렬과도 같았다. 수사관들은 강태혁 총재의 경호팀이 미리 확보해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과 녹취록을 건네받고 지체 없이 최다로 회장 일가를 향해 수갑을 꺼내들었다. 방금 전까지 무소불리의 권력을 휘두르며 윤지안을 짓밟았던 최다로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오열했지만 차가운 금속 수갑은 자비 없이 그의 주름진 손목을 강하게 올감했다. 최유라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부정하려 발버둥치며 찢어진 붉은 드레스를 입은 채 수사관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태양그룹의 후계자에게 이딴 쓰레기 같은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사관들의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양팔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으며 완벽하게 실성한 모습을 보였다. 화려한 연회장의 중심에서 오만한 여왕으로 군림하려 했던 유라의 헛된 욕망은 가장 비참하고 역겨운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나며 차가운 감방의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연회장에 갇혀있던 수많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 역시 자신들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담긴 증거들이 경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며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들은 뇌물수수와 불법 청탁 혐의로 그 자리에서 줄줄이 연행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발버둥치는 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윤지안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가장 악랄하게 비웃었던 중견 기업 대표는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바닥에 엎드려 제발 기사만은 막아달라며 수사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했다. 그러나 에이펙스 홀딩스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미 모든 언론사에 그들의 추악한 비리 명단이 배포된 후였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회적인 매장과 영원한 파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태양그룹의 끔찍한 부패 스캔들과 최 씨 일가의 충격적인 몰락으로 도배되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에이펙스 홀딩스가 태양그룹과의 모든 투자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적인 자금 회수에 돌입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 주식시장은 엄청난 대폭락을 맞이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하여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계열사들은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다로가 평생을 바쳐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내며 억지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단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붕괴해버렸다.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에이펙스 홀딩스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안에는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완벽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윤지아는 낡고 더러운 서비스 직원 유니폼 대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햇살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 남아있던 희미한 상처에는 강태혁이 정성스럽게 발라준 약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지독한 피로감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끔찍했던 복수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마침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온 지안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안도감만이 깊게 자리 잡았다. 지안의 뒤로 조용히 다가온 강태혁은 그녀의 얇은 허리를 크고 단단한 팔로 감싸 안으며 넓은 가슴으로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덮어주듯 포옹했다. 간 내린 향긋한 커피의 냄새와 그가 내뿜는 깊고 안정적인 채취가 섞이며 지안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뉴스 봤어. 태양그룹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되었고 최다로와 최유라는 최소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태역에 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지아는 대답 대신 창밖의 풍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했다. 부모님의 회사를 억울하게 빼앗기고 차가운 거리에 나앉아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마침내 완벽하게 치유되는 벅찬 순간을 맞이하며 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고 괴물들의 틈바구니에서 기꺼이 시녀 노릇을 자처했던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만함에 빠져 약자를 짓밟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는 세상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명해내었다. 지안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지해준 태역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역은 지안의 어깨에 가볍게 턱을 기대며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모두 지워졌으니 오직 당신이 원하는 찬란한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따뜻하고 굳건한 약속을 건넸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안주인이자 뛰어난 재무 전문가로서 지아는 빼앗겼던 부모님의 회사를 다시 재건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태역은 그녀의 그런 빛나는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본을 그녀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은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태양그룹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찰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몇 달 뒤 열린 최다로와 최유라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일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대한 재판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거대한 법정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호기심이 기괴하게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다로는 옥중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린 탓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은 반쪽이 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비참한 노인의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 오만하던 과거의 영광은 수의 자락에 묻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최다로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최유라 역시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우중충한 수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며 덜덜 떨고 있었다. 한때 세상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조롱하며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가장 비천한 죄수로 전락했다. 방청석에서 쏟아지는 날 선비난과 플래시 세례에 유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내어 흐느꼈지만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윤지안을 짓밟으며 즐거워했던 그 잔인한 시간들은 이제 수만 배의 끔찍한 고통과 수치심이 되어 그녀의 뼈와 살을 잔혹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에이펙스 홀딩스 측에서 넘겨받은 방대하고도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 씨 일가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기업 범죄와 횡포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 나갔다. 윤지안이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해낸 이중장부와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서, 그리고 정치권과의 추악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며 재판은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검사의 단호하고도 논리적인 논고가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탄식이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단마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본주의의 괴물들은 결국 자신들이 휘두르던 그 돈과 탐욕에 의해 완벽하게 목이 졸리고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 모든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밝혀낸 핵심 고발자이자 에이펙스 홀딩스의 안주인인 윤지안이 증인석에 당당한 걸음으로 등장하는 순간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가 티 없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이며 모든 시선이 그녀의 우아한 자태에 집중되었다. 지안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과거의 상처나 억울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건한 신념과 정의를 향한 단호한 의지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최다로 부녀를 향해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재판장을 향해 꼿꼿한 자세로 서서 증인 선서를 진중하게 낭독했다. 지아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과거 태양그룹이 자신의 부모님 회사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강탈했던 사건의 진상부터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하며 목격한 비리까지 논리정연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어떠한 과장이나 감정적인 호소 없이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한 증거들에 입각하여 진행되었기에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완벽한 논리는 상대 변호사의 어설픈 반대 신문조차 가볍게 묵살해버리며 법정을 완벽하게 자신의 무대로 장악해버리고 말았다. 방청석에 앉아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강태혁의 입가에는 아내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깊은 존경심이 담긴 미소가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재판의 마지막 선고 공판날,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며 썩어빠진 자본의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짓밟은 최다로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가차없이 선고했다. 횡령과 배임은 물론이고 인격 모독과 폭행 교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최유라에게도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징벌적으로 내려지며 그들의 파멸에 마침표를 찍었다. 탕탕탕 치는 경쾌하고 묵직한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피고인석에서 실신하여 쓰러지는 최유라의 절규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정의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가장 찬란하고 명백한 형태로 세상의 그 위대함을 증명해 내었다. 법정을 나서는 지안을 향해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할 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자는 말로 떠드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결과를 증명해내는 자라는 것을 그녀는 지난 3년의 혹독한 시간을 통해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키던 경호원들이 길을 열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강태혁이 크고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맞잡고 차에 올랐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경외,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들의 차량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법원 문을 빠져나갔다. 며칠 뒤 지아는 자신이 새롭게 설립한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에이펙스 홀딩스 본사의 거대한 로비에 들어서며 수많은 직원들의 진심 어린 환호와 존경의 박수를 받았다. 이 재단은 태양그룹의 악랄한 횡포로 인해 억울하게 회사를 잃거나 빚더미에 앉게 된 중소기업들을 돕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한때 밑바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선한 곳에 베푸는 위대한 여왕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그녀의 걸음걸이마다 뿜어져 나오는 우아하고 당당한 기품은 주변을 환하게 밝혔고 사람들은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용기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머리를 숙였다. 재단 설립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온 지아는 넓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벼운 한숨과 함께 그동안 팽팽하게 유지했던 긴장을 스르르 풀었다. 곧이어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서류를 검토하던 강태혁이 다가와 그녀의 피곤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며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달콤한 칭찬을 아낌없이 건넸다. 지아는 고개를 뒤로 젖혀 태혁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는 당신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혁은 그녀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며 나는 그저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찬란한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작은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거대한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황혼의 붉은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며 활기차고 눈부신 생명력을 아낌없이 뿜어내고 있었다. 썩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간 세상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준비를 마쳤고 그 굳건한 중심에서 윤지안과 강태혁은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서 있었다. 오랜 시간 끔찍한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피어난 지안의 강인한 영혼은 이제 절대 권력자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으며 완벽하게 만개했다.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은 두 사람의 맑은 미소 위로 따스한 저녁놀이 쏟아져 내리며 그들의 영원하고도 찬란한 앞날을 눈부시게 축복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밑으로 눈부시게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뒷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평화로웠다. 끝이 보이지 않던 굴욕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완벽한 공의를 실현한 윤지아는 이제 과거의 씁쓸한 상처를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갑던 이성은
타인을 돕는 따뜻한 지혜로 승화되었고 절대 권력자 강태혁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안식처로 평생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수많은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깍지 껴 단단히 쥔 두 사람의 찬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롭고 위대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